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전자 자회사 하만, 독일 AR 벤처 인수, M&A 신호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2017년 인수한 미국의 전장 전문기업인 하만을 통해서 독일의 증강현실 AR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 전문 기업을 전격적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하만은 삼성에 인수된 뒤 지난해 2021년 최고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서 M&A를 통해서 전장 분야에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나선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3년 내에 대형 빅딜을 예고한 삼성전자의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수로 지난해 최고 성적을 거둔 하만의 호성적을 기대하면서 과대 해석을 경계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번 인수가 지금 M&A의 속도를 붙는 것에 대해서 지금 크게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반도체 M&A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지금 이런 소식도 나가야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번에 볼 내용, 삼성전자 자회사 하만, 독일의 AR 벤처 인수, M&A 신호탄입니다. 10일 삼성전자 자회사 하만은 독일의 AR HUD 소프트 기업인 아포스테라를 전격적으로 인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설립된 아포스테라는 자동차용 HUD, 내비게이션 업체 등의 AR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라는 것이죠. AR 솔루션은 지금 현실 세계의 가상 이미지를 보여주는 AR, 영상 처리, 센서 기술을 통해 기술 시스템을 한층 증원화된 편의성을 사용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세계는 스마트폰을 넘어 메타버스로 진입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물론 애플, 페이스북, 구글, 샤오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스마트폰, 스마트워치에 이어서 차세대 먹거리로 AR, 말하자면 메타버스를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아포스테라를 인수를 통해서 자동차용 AR 솔루션을 준비를 하고 있죠. 아포스테라 솔루션은 하만의 디지털 콕핏, 지금 디지털 콕핏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자동차를 딱 봤을 때 넓은 부분 있죠. 화면, 넓은 부분, 이 화면에 제공되는 그 전장용 그 솔루션을 말한다라는 거죠. 이는 이 그 솔루션을 통해서 실제 세계, 디지털 세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면서도 하만의 전장용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시키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 규모를 빅딜이 아닌 소규모 딜로 보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스타트업 플러그 그로우저에 따르면 아포스테라는 설립 이후 매년 3,400만 달러, 하나로 약 364억 원의 수익을 거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덩치가 큰 회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100여 명의 직원이 아포스테라에서 근무 중인데요.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인수가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가격보다는 인수 자체의 의의를 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7년 3월에 인수한 하만은 지금 반도체 공급난, 물류 대란 등 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난해 2021년 호성적을 거두었어요. 하만의 인수를 통해서 많은 이 전장용 부품에 대해서 급성장을 원했던 삼성전자 입장으로서는 하만의 성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죠. 그런데 작년에는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만은 지난해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인수 이후 최고액인 6천억 원이었습니다. 특히 2022년 270억 달러에서 2028년 85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규모가 확대되는 차량 내 경험, 말하자면 탑승자 편의를 위한 기술과 솔루션 시장에서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하만은 지난해 3월에도 미국의 스타트업인
사바리를 인수를 했습니다. 사바리는 자율주행장의 핵심인 V2X, 말하자면 자동차와 사물 간의 연결이에요. 자동차와 사물 간의 연결을 개발을 해서 완성차 OEM 업체에 공급하는 솔루션 개발 업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와 사람과의 어떤 관계,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에 대단히 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번 인수를 시작으로 지난해 초에 3년 내에 대형 M&A를 하겠다라고 공표한 삼성전자의 인수 합병 행보도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현금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124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유력한 대상으로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네덜란드의 NXP, 독일의 인피니언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NXP와 독일의 인피니언, 이번에 독일이 지금 자국의 웨이퍼팹 기업을 대만 기업이 인수를 하는 것도 막았을 만큼 독일이 이 반도체 기업에 눈여겨보는 것도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네덜란드도 지금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들을 인수를 했을 때 반대급부가 독일이나 네덜란드에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중국의 그런 칼날이 피어나갈 수 있느냐라는 여러가지 눈여겨볼 상황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삼성이 타깃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의 인수는 난관에 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난관은 각국의 규제 당국인데요. 각국의 규제 당국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안보 전략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M&A가 잇단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ARM 인수 무산, 이게 대표적이라는 것이죠. 특히 엔비디아의 ARM 인수의 가장 큰 적이었던 것이 영국 당국이었습니다. 물론 중국 당국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지만 영국 당국이 가장 심하게 반대를 했다는 사실이죠. 지난해도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일본의 코쿠사이 일렉트릭의 인수가 중국 정부의 심사 지연으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 인수, 물론 이것도 중국에서 허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제적인 조건을 감당하면서 지금 인수가 결정이 됐었죠. 그리고 AMD의 자일링스 인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번 인수권에 대해서 지금 과도한 해석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마음도 바로 이 때문이죠. 삼성전자 관계자는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차량 내 경험 시장에서 하만이 아포스테라 인수 등을 통해서 위상을 확대하고 올해 실적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인수를 3년 내에 의미 있는 M&A 추진 발표와 연관짓기는 지나치다 라고 지금 그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거리를 두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은 빅딜이 아닌 한 중소형 딜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볼 때 이번 하만을 통해서 독일의 AR 기업을 인수를 했다. AR 벤처 회사를 인수를 했다. 아포스테라라는. 그러나 지금 삼성전자도 대형 M&A 추진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NXP나 인피니온의 인수 자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특히 유럽 업체들이 자국의 반도체 기업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싶은 것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 회사를 한번 확인해보면 어쩔까라는 그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